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뭐 배웠죠? verbals라고 하는 준동사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는 챕터 2로 돌아와서 이제 nexus, 주술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 지금 영상은 좀 많이 찍은 것 같은데 아직 진도가 한참 남아있죠?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먼저 문장의 오형식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부터 시작해서 준동사들 쭉 공부하고 나서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준동사의 성질을 공부한 겁니다. 이제 다시 넥서스로 돌아오고 그 다음 시제를 공부하는 식으로 웬만하면 진도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넥서스라고 하는 것, 주술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주술관계, 주술 좀 확대를 해놓을게요. 관계. 말이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술관계의 주는 주어를 말하는 거고요. 술은 술어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술어는 문장 성분상 뭐랑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었냐면 동사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술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술어의 관계인 것이고 우리가 술어라는 말이 낯설다면 뭐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의 관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누군가 주인공이 행위의 주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이러한 관계가 바로 주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 배우면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S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동사를 포함한 이 나머지 부분,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술부라고 부르는 게 되는 겁니다. 주어랑 술부랑 용어를 맞추려면 여기도 주어 부분이라고 해서 주부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술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구냐? 이 술부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냐? 라고 물으면 동사가 주인공이 되겠죠. 얘가 술부의 주인공이 돼서 술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책들을 보실 때는요. 술부는 predicate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요. 술어는 predicator이라는 표현으로도 표현하고 predicate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predicate란 말은 술어를 가리킬 수도 있고 술부를 가리킬 수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실 이 내용 지금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저랑 같이 문장의 오형식 처음 공부할 때도 주술 관계니 주분이 술분이 하는 얘기를 먼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배우게 되느냐? 사실은 주술 관계라고 하는 게 주어와 동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와 동사와 같은 관계라고 표현을 했지 주어 동사만 가리킨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준동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준동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한번 요약해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준동사의 개념, 사실은 비한정동사라고 부르는 뭔가 인칭이나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녀석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편의상 뭐라고 기억한다 그랬어요?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꾸는 걸 준동사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준동사의 종류로 우리는 세 가지를 말했어요. 어떤 거?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 분사를 말했었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투부정사는 어떤 품사로 쓰일 수 있고 명, 형, 부로 쓰일 수 있었고 동명사는 어떤 품사? 명사로 쓰일 수 있었고 분사는 형용사 혹은 부사로 쓰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였냐? 이 준동사라고 하는 건 동사로부터 나왔다. 그렇다 보니까 동사의 성질을 준동사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었어요. 매번 똑같은 설명을 했었으니까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고 치면은 자, 동사가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느냐? 첫 번째, 주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어나 보어와 같은 보충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었고, 세 번째, 뭐였어요? 누구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게 특징이었죠. 그리고 이 교재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더 밝히고 있었는데 하나가 시제의 변화를 받는다. 다섯 번째가 태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동사 영역으로 넘어가 보면 준동사도 그냥 주어를 가져올 수는 없고 진짜 주어는 진짜 동사거니까 누굴 가져온다? 의미상 주어를 가져온다고 했었고요. 똑같이 보충어도 가져올 수 있었고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었고요. 시제에 따라서, 저는 상에 따라서라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 태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제가 아까 주술관계라는 게 뭐라 그랬죠? 주어와 동사와 같은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준동사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준동사 배울 때 동사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뭐를 갖는다? 의미상 주어를 갖는다. 배웠었죠. 그렇다면 이제 분홍색으로 써볼까요? 마치 준동사가 동사, 술어동사, 본동사와 같은 기능을 하고 의미상 주어가 마치 주어의 기능과 같은 것을 하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부분을 나눠볼까요? 우리 아까 주술관계에 대해서 배울 때 주어가 차지하는 부분을 뭐라고 배웠었죠? 부라고 배웠었죠. 그렇다면 술어가 차지하는 부분, 부도 존재해야겠네. 그쵸?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 부라고 하는 건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동사니까 얘를 술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준동사도 마찬가지로 준동사도 일반 동사와 마찬가지로 뭘 가질 수 있어요? 동사 뒤에 나머지 부분들을 가질 수 있고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그 의미 영역이 점점 길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겠어요? 이 준동사 부분이 되겠네? 동사 부분이 되겠네? 즉, 부분을 담당하는 게 누가 되는 거예요? 준동사가 되는 것이고 이 준동사가 가져온 목적어랄지 보어랄지 부사랄지 하는 게 전부 다 술부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들죠? 일반적인 주어 동사와 준동사의 구조가 거의 유사하죠.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준동사에 대해서도 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술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준동사의 성질은 뭐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일종의 준동사의 성질이 되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설명이 뭐였냐면 의미상 주어의 종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설명을 거꾸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준동사는 반드시 뭘 가진다고요? 술 관계를 가진다고요. 그렇다면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것이다 보니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for 플러스 명사나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소유격이나 목적격 같은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의미상 주어는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론적으로 조금 파봤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내용은 뭐 이론적인 거고 우리가 굳이 뭐 알 필요가 있느냐? 사실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주술관계를 따져야 되는 영역이 하나가 더 있으니 바로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자, 문장의 오형식에서 맨 뒷자리, 이 자리가 이름이 뭐죠? 목적 보어죠. 보어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죠?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죠. 그런데 명사나 형용사 그 단어뿐만 아니라 이러한 품사적 기능을 하는 녀석들이 있었으니 이런 녀석들을 명사류, 형용사류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사류에 해당하는 녀석들과 형용사류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보어 자리에 등장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일단 명사나 대명사는 당연히 명사류,
형용사나 형용사구 같은 것들도 전부 다 형용사류가 될 거고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적 용법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도 있으니까 아무튼 등장할 수 있을 거예요. ing 같은 경우에는 동명사로도 볼 수 있고 분사로도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동명사면 명사고 아무튼 분사면 형용사니까 ing형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pp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디꼴로 사용한다고 하는 pp 같은 경우에도 과거 분사니까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형용사류로서 보어 자리에 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전치사구 pp, preposition, phrase라고 하는 건데 전치사구 같은 경우에도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어서 보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러한 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앞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방식. 자, 목적 보어가 나오는 구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보어죠. 보어를 사용하는 구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형식 구문. 그쵸? 이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죠. 이때 동사는 파란색으로 쓸까요? 동사는 어떤 동사가 나오게 되죠? 이형식 동사가 나오겠지. 이형식 동사의 다른 이름은 뭔데? 죄송합니다. 불완전 자동사가 되는 거고요. 이런 불완전 자동사 같은 거 너무 어려워. 그럼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 비동사 같은 녀석들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비동사 같은 녀석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연결동사인데요. 왜 연결동사라고 부르느냐? 자, 비동사의 의미가 뭐예요? 무엇이다, 뭐뭐가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뭐뭐이다라는 말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상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과연아 너 뭐뭐이어라 라고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의미가 없으니까 컨텐츠가 없잖아. 그쵸? 그렇다면 이 연결동사는 왜 존재하는 거야? 자, he is sad라는 문장이 있으면 사실은 그가 슬프다는 말만 하면 돼. 그런데 형용사는 문장의 동사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수로 동사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뜻이 있는 보어 부분과 주어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하겠다. 꼭 있어야 되는 동사를 채워 넣어주는 역할만 하겠다. 이게 뭐라고요? 비동사라고요. 이형식 동사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비동사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녀석들이 있었으니 바로 목적어와 목적보어입니다. 왜? 이미 앞에 동사가 있잖아요.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으니 이 동사가 반드시 나와야 될 거고 이 동사가 나옴으로 해서 추가적인 동사는 필요도 없거니와 나올 수도 없는 상태가 됐죠. 그쵸? 그런데 그렇다면 여명사와 이 보어가 의미상으로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누구랑 누구도 얘와 얘도 의미적으로 주어와 보어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여기에 비동사가 없다 뿐이지 사실상 문장을 다 가려놓고 나면 독자적으로 이형식 동사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설명. 이형식 문장에서도 여기 딱 갈라놓고 나면 주부와 술부라고 해서 주술 관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장에서도 오형식 문장에서도 비동사가 빠졌다 뿐이지 여기 이렇게 나눠놓고 나면 주술 관계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이 교재 본영어 문법편에서는요 여기에 명사나 형용사 같은 게 나오는 경우 전치사구 보어가 나오는 경우는 주술관계라고 설명하지 않겠다고 나오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제껴놓고 볼게요. 자, 아무튼지 간에 지금 목적 보어 자리에 준동사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준동사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주술관계를 갖는 것이 준동사의 성질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어로 사용된 투부정사 ing, pp에 의미상 주어가 필요할 거고 목적 보어 자리에 나온 거니까 얘는 누구랑 관련될 수밖에 없고 목적어와 관련될 수밖에 없으니 얘는 이 목적어는 목적 보어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의미상 주어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 더 주술 관계에서 주부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사실상은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딥하게 알아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느냐?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면 뒤에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게 별로 없어요. 바로 교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목적격 보어와 주술 관계라고 되어 있죠. 자, 목적격 보어는요. 목적격 보어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적어와 함께 무슨 관계를 갖는다? 주술 관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아래 내용을 아직 보지도 않았지만 목적 보어와 목적어가 주술 관계를 갖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겠죠. 오케이. 자, 여기 잠깐만 보고 지나가면요. 제가 지금 명사류, 형용사류를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왜 보여주는 걸까? 목적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려고. 그런데 제가 여기 하늘색으로 막 이렇게 체크해놓은 거 있죠? 왜 체크해놨을까? 명사류, 형용사류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목적 보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동명사에도 세모 표시해놨죠. 왜 쳐놨을까? 동명사 제가 아까 좀 뭉개서 설명드렸는데 ing는 아무튼 동명사여도 명사고 분사여도 형용사니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사실은요. 일반적인 문장들 뒤져봤을 때 동명사가 목적 보어로 쓰이는 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뭉개서 설명드렸던 건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동명사랑 현재 분사는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오케이. 헷갈리지 않게 해드리기 위한 저만의 장치였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자 보겠습니다. 목적 보어가 될 수 있는 거 명사, 형용사와 준동사가 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 문장씩만 해석해 볼까요? My friends call me the god of 뭐라고 이거? 바둑. 그쵸? 배덕이라고 읽어가지고 순간 무슨 단어인지 했습니다. 내 친구들은요, 부릅니다. me, 나를 뭐라고? The god of 바둑. 바둑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The rude bus driver. 그 무례한 버스 기사는 made, 만들었습니다. The passengers. 그 승객들이 angry, 화가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앞에는 만약에 이걸 이 형식 문장으로 썼다면 I am the god of 바둑 이렇게 됐을 거고요. 아래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형식 문장이었으면 the passengers are angry. 이건 과거니까 were 이라고 써야겠네요. 이렇게 쓰는 문장이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형식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올 경우엔 동격 관계가 성립한다. 형용사가 나올 경우에는 성질 같은 걸 나타내는 문장이 된다. 라고 했던 설명하고도 똑같잖아요. 됐죠? 이 아래 부정사, 분사 같은 경우에도 하나씩만 해석해보고 싶은데 전부 다 종류가 다르죠? I want you to carry this bag. 나는 원합니다. You, 네가 to carry this bag. to carry, 날라주기를 바랍니다. 뭐를? this bag, 이 가방을. 아래 것도 she, 그녀는요 had, 가졌습니다. her son, 그녀의 아들이 fold the laundry. fold, 그럼 접다는 뜻이죠. laundry, 세탁물을 접도록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거 뒷 유닛에서 배우게 될 사역 동사라는 거고요. had 같은 경우, have 같은 경우에는 시키다 혹은 뭐뭐 하게 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해석해보면 뭐가 되죠? 그녀는 뭐뭐 하게 했습니다. her son, 그녀의 아들이 fold the laundry, 세탁물을 접도록, 개도록. 됐죠? 그 다음 I found her flying a kite with her sister. 나는요 found, 발견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her, 그녀가 flying a kite, 연을 날리는 것을 she with her sister, 그녀의 sister와 여동생인지 뭐 언니인지 모르겠지만 됐죠? 그 다음 것도 he, 그는요 kept, 유지했습니다. the bird's cage, 새의 장, 새장이 locked, 잠긴 채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눈치채셨습니까? 목적어 부분을 전부 다 은는 이가를 붙여서 주어처럼 해석했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한 부분도 있습니다. Her bird's cage, 그녀의 새장이 locked, 잠긴 채로 유지했습니다. 좀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석하시고 나중에 매끄러운 번역은 영어가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 알아서 연구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 목적어는 주어처럼, 목적 보어는 동사처럼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설명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명사 목적 보어는 목적어와 의미성으로 동격을 이룬다. 이 형식이랑 똑같죠? 형용사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이것도 이 형식이랑 똑같습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의미상으로 주어와 수어가 된다. 마치 주어와 동사와 같은 관계가 된다. 실질적으로 문장의 주어 수어는 아니지만 주어 동사는 아니지만 문장 내에서 의미상으로 또 다른 주어와 수어가 되는 것이다. 마치 문장 안에 대절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주어와 동사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옆에 주어와 수어의 관계, 주술 관계, 넥서스 관계라고도 한다. 교재에 따라서는 C가 명사, 형용사인 경우도 주술 관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본 교재에서는 C가 준동사인 것을 한한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이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 주술 관계를 이루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라고 되어 있죠. 자, Jack threw the ball 이라는 문장과 I saw it 이라고 하는 문장을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I saw Jack throw the ball 이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직 문법을 전부 다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뭐죠? throw라고 하면은 투부정사도 아니고 ing도 아니고 뭐도 아니죠? pp도 아니잖아. 근데 지금 목적 보어로 쓰이고 있고 틀린 문장이라는 표시 같은 게 없죠. 왜 그런 거죠? 여기 나오는 so는 지각동사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이 지각동사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건 일단 지나가시고 to throw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Jack이 throw the ball. 공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술 관계 이루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제가 위에 태고문이라고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준동사의 성질 verbals 파트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의미상 주어를 먼저 배우고 우린 태를 배운다. 왜 그렇냐면 태는 주어가 하는지 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인데 한다면 능동이요 당한다면 수동인데 의미상 주어를 찾지 못하면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뭐라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술 관계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목적어를 마치 주어처럼 목적격 보어를 마치 동사처럼 봤을 때 이 목적어가 하는 거면 능동을 써야 될 것이고 즉 그냥 투부정사를 쓰든 뒤에서 배우겠지만 원형 부정사를 쓰든 ing를 쓰든 셋 중 하나를 써야 될 것이고 만약에 수동이라면 to be pp든 pp든 아무튼 수동 표현을 써야 될 거란 말이지요. 오케이? 즉 여기에서 따로 챕터를 나눠서 유닛을 나눠서 배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 목적어와 목적 보어는 주어 동사처럼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와 동사와 같은 관계를 가지니 목적 보어 자리에 뭘 써야 될지는 뭐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목적어와의 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다양한 목적격 보어의 형태와 주요 동사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잠깐 판설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규칙을 공부할 때는요. 무조건 일반적인 게 있고 조금 특수해 보이고 예외적으로 보이는 게 있다면 뭐부터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일반적인 걸 먼저 공부하고요. 특수적인 걸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일반적인 걸 먼저 알고 나서 특수한 것들은 따로 공부하고 나면 이해도 빠를 뿐더러 예외적인 것들이 예외인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데이터, 단어와 같은 데이터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일반적인 게 있고 특수한 것이 있다면 뭐부터 공부해야 된다? 특수한 걸 먼저 공부해야 되고 일반적인 걸 나중에 공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특수한 것만 외워놓고 나면 나머지는 다 얘랑 반대되는 용도로 사용이 될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아까 뭐라 그랬죠? 보어 자리에 명사류와 형용사류는 다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명사도 나와, 형사도 나와, 투부정사도 나와, ing도 나와, pp도 나와, 전치사구도 나와, 다 배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 영어도 언어잖아요. 언어라고. 자, 모든 오형식 동사가 뒤에 모든 종류의 보어를 다 가지고 올까요? 다시, 모든 오형식 동사가 뒤에 모든 이 녀석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예전에 비슷한 걸 하나 배웠어. 어떤 거? 아기 피 마이 포크 기억하십니까? 우리 동명사에 대해서 배울 때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가지고 오는 단어들로 아기 피 마이 포크 배웠었어요. 아, 기, 피, 마, 이, 포, 크. 기억나십니까? 한번 써볼까요? avoid, give up, finish, mind, enjoy, postpone, keep. 이러한 단어들은 반드시 ing만 가져와야 된다고 했었고, 이러한 단어랑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도 뒤에 ing만 가져온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물론 얘네들 세부적인 의미도 다 분류해보면 나오지만 보통은 과거지향적이거나 현재지향적인 것들이 이러한 목적어, 동명사 목적어를 가지고 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삼형식에 대해서 배울 때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류가 나올 수 있다고 배웠고, 이 명사류에는 투부정사도 속하고 동명사도 속한다고 배웠는데, 지금 이러한 표현들은 뭐를 못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는 못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할 때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고 동명사도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배웠던 건 규칙들 중에서 일반적인 걸 먼저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ing만 목적어로 취하는 녀석들을 배운 게 예외를 배운 거죠. 근데 단어를 외울 땐 어떻게 외우라고? ing를 가져오는 녀석들이 조금 더 적은 것 같으니 얘네를 먼저 배워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투부정사를 가지고 오거나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다 가져오는 녀석들이겠구나 라고 이해하자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다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오형식 동사들이 전부 다 모든 종류의 목적 보어가 가능한 녀석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녀석은 투부정사만 가져오고요. 어떤 녀석은 명사만 가지고 오고요. 어떤 녀석은 ing만 가져오고요. 전부 다 종류가 달라요.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규칙을 배울 때는 일단 뭐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가능하겠거니라고 먼저 전제를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차 공부하시면서 이런 동사는 ing만 가능하구나, 투부정사 못 가져오는구나 라고 종류를 좁혀가시는 겁니다. 좁혀가시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해나갈 공부의 심화 버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문법책을 통해서 달달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되지.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차차 배워나가시는 걸 권장드린다고요. 문법 문제에서 이런 걸 잘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아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일단 외워야 될까 안 외워도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책 한번 공부하는 거니까 예문들은 전부 다 해석은 해보시고 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 대부분의 오형식 동사는 목적 보어 자리에 다 투부정사 가능하겠거니, ing도 가능하겠거니, pp도 가능하겠거니 그런 식으로 외우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혹시나 무서워. 혹시나 투부정사를 못 가져오는 녀석들이랑 구분하라는 문제를 내면 어떡해라고. 저는 가질 필요 없는 걱정이라고 했지만 이런 걱정을 가지실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선생님의 암기법을 가져왔습니다. 코리아 파이팅 동사라고 심우철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동사들은 뒤에 투부정사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두 문제 따가지고 외우시면 되겠고, 남의 설명 가져올 때는 출처를 철저하게 밝히죠. 아무튼 저는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다라고 소개는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것을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런 것들이보다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다. 자, 이것도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모든 오형식 동사는요, 투부정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외우자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 예외적인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 예외적인 녀석들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와 예외적인 오형식 동사. 아무튼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건 몇 형식 동사에 한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형식으로 쓰인 동사에 한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요, 투부정사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이 예외적인 동사가 무엇이냐? 바로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입니다. 일단은 지각동사라는 녀석과 사역동사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세요. 지각동사라는 건 무엇이냐? 인간의 오감과 관련된 동사들. 오감 물어보면 꼭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라고 하시는데 이거 전부 다 미각이죠. 자, 오감이라고 하면 뭐예요? 시각, 보는 거, 후각, 맞는 거, 미각, 먹는 거, 청각, 듣는 거, 촉각, 만지는 거, 이런 것들을 지각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동사라고 하는 건 뭐냐? 시키다 동사라고도 부르는데요. 목적어에게 목적 보어하라고 뭔가를 시키는 동사들, 이런 것들을 사역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모두 다 사역동사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역동사도 종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지각동사라고 하는 녀석과 사역동사라고 하는 녀석이 이름부터가 갈려있죠. 뜻도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종류를 갈라놨잖아. 그렇다면 뭐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지각동사라고 하는 녀석과 사역동사라고 하는 녀석도 쓰임이 다르겠구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일단은 지각사역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보어로 취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각동사는요, ing를 목적보어로 취할 수 있는데 반해 사역동사는요, ing를 목적보어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또 갈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중고등 수준에서 공부할 건 다 한 겁니다. 됐죠?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지각동사는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뒤에 책을 통해서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고, 사역동사는요, 종류가 몇 개 없어요. 뭐가 있느냐? make, have, 좀 전에 배웠죠? let, 그리고 help.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재에 따라서는 get이라고 하는 동사를 help랑 묶어가지고 준사역 동사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전 이렇게 구분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준사역 동사라는 말을 쓰기도 했지만 보니까 이렇게 딱 공간을 나눠놨죠. 왜 갈라놨을까? 또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갈라놨겠지. 그쵸? make, have, let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사역동사라고 부르고요. help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get까지 묶어서는 뭐라고 부른다? 준 사역동사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나뉘느냐? 사역동사는 진짜 적자인 거예요. 적자. 왕이 낳은 후궁이 아닌 진짜 중전이 낳은 그런 자식을 말하는 거고, 준사역동사는 뭔가 신분이 좀 애매한 거야. 사역동사 같기도 하고 사역동사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자, 사역동사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투부정사를 목적보어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그쵸? 근데 준사역동사니까 신분이 좀 애매하잖아. 그렇다면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투부정사도 가져올 수 있고 투부정사가 아닌 원형부정사라고 하는 것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좀 이상한 놈이죠? 자,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동사들 중에서도 make, have, let, help, 각각이 조금 쓰이는 게 다른데, 그 다른 게 어떻게 사용되느냐? have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중고등 시간에 잘 안 배우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적 보어 자리에 ing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야? 이 설명이랑 상충되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거 가능한 걸 하나 외우라고 안 하고 이렇게 순서를 타고 오는 게 일반 예외 이런 식으로 좁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암기하기가 좋아서 그래요. have는 목적 보어 자리에 특이하게도 뭘 가져올 수 있다? ing를 가져올 수 있다. 됐죠? 자, 나머지 make나 나머지 녀석들은 전부 다 목적 보어 자리에 수동의 의미를 밝힐 때는 pp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let은 그냥 pp를 가져올 수가 없고요. 반드시 BPP꼴로 살려서 가져와야 됩니다.
특이하죠?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공무원 수험생분들은 최근에 이게 공무원 수험 기출에도 나왔던 거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헬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녀석이에요. 준사역 동사라고 불린다 그랬잖아. 이렇게 갈라놓고 준사역 동사니까 투 부정사도 가능하고 원형 부정사도 가능해. 그런데 얘는 하나 특징이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냐면 사역동사니 지각동사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오형식 동사의 예외적인 녀석들이라 그랬죠. 근데 헬프는요, 오형식뿐만 아니라 삼형식에서도 특이해요. 왜? 삼형식 문장에서 헬프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때도 투를 생략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형식 문장에서도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헬프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고 투를 뺀 형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됐죠? 됐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헬프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투부정사 대신에 사용하는 걸 우리는 동사 원형 혹은 조금 더 정식 표현으로는 원형 부정사 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투 부정사에서 투를 날린 형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투 부정사가 원래 어떻게 만드는 거였어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잖아. 그렇다면 투 부정사를 날려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동사 원형밖에 없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 그래서 동사 원형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책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형 부정사를 목적 보어로 취하는 동사, 오형식 동사 중에서도 예외적인 오형식 동사 녀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류가 이렇게 나뉜 걸 보니까 이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겠다. 사역동사 같은 경우엔 뒤에 뭘 가져올 수 없다? ing를 가져올 수가 없다. 지각동사는 뒤에 ing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의미 같은 경우에는 사역동사는 뭐뭐를 시킨다라는 의미,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감각과 관련된 동사.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서는 지각동사라는 표현은 오형식 동사에서 사용하는 거다. 감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형식 동사에서 사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굳이 이런 거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같은 녀석들이 지각동사라는 거 외우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아래에서 현재 분사를 목적 보어로 취하는 동사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수험적으로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외워두세요. 말이 좀 이상하죠? 외워는 두시는데 문법 문제로는 잘 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 설명해놓고 혹시나 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올렸던 자료인데 제가 설명했던 방식을 그대로 정리해놓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역동사의 이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사역동사를 왜 배우냐? 일단 오형식 문형이 있는데 오형식 문형에서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형용사류와 명사류다. 이 형용사류와 명사류에 속하는 것들에는 준동사가 있는데 이 준동사 중에서도 투부정사가 문제가 된다. 일반 정식인 오형식 동사는 일단 투부정사가 다 올 수 있다고 전제를 하자. 그런데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올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수험 포인트다. 왜?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낼까요? 투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를 놓고 둘 중에 뭐가 옳으냐고 내겠지. 혹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를 동사로 써놓고 그 다음에 목적 보어 자리에 밑줄을 그어 놓겠죠. 어떻게 해서 투 부정사를 써놓고. 그러면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얘를 골라야겠지. 오케이? 이게 수험 포인트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시간 내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다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뒤에는 뭐가 못 온다? 투부정사가 목적 보어로 못 온다. 목적 보어로 못 온다. 제가 지금 계속 오형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목적 보어 자리에 못 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 혀가 꼬인다.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만약에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 사용됐다면 부사적용법은 가능한 거죠. 목적 보어 자리에 못 오는 거지 부사적용법 같은 걸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이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사역동사라는 녀석과 지각동사라는 녀석은 왜 나눠놨냐? 사역동사는 뒤에 ing가 올 수 없지만 지각동사는 뒤에 뭐가 올 수 있다? ing가 올 수 있다. 그런데 사역동사들도 조금 특이하다. 사역동사와 준사역동사를 나눠놓고 나면 준사역동사는 헬프밖에 없는데 헬프는 왜 특이하다? 투부정사가 올 수 있으니까 특이하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 사역동사는 투부정사가 절대 올 수가 없다라고 구분을 해놓으시고 여기에서 또 특이한 목적 보어를 한 번 더 구분을 하자면 have는 ing를 취할 수 있고 let은 pp 대신에 bpp를 취한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외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면요. 능동관계와 수동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준동사의 성질 챕터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길게 설명할 거 없어요. My mom had me open the window. 내 엄마가 had me 시켰습니다. 내가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도록. 근데 아래 걸 보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 pp가 사용되고 있죠. 이거 과거 시제 동사 아니죠. 죄송합니다. I had my house painted. 나는 had 뭐뭐 하게 만들었어. My house 내 집이 painted 칠해지도록 만들었어. 칠해지는 거지 칠하는 게 아니니까 pp를 사용해야 된다. 수동이면 pp를 사용해야 된다. 이 원칙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특이하게도 let이 사용됐다면 물론 이 문장에서 let 사용하면 되게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let을 사용했다면 let my house painted가 아니라 be painted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된다라는 게 let의 특이한 점이어서 사역동사가 가르칠 때 같이 설명드린 거고요. 가르칠 때 되게 거만한 표현이죠.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드렸던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능동관계와 수동관계 해석 전부 다 준동사에서 전부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됐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let이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Don't let me distracted by the noise you make 라고 하는 문장을 문제로 냈었는데 이게 틀린 문장이었어요. 정답은 2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문장이었고 distracted를 be distracted로 고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만에 한 챕터 끝내는 게 처음이긴 한데 지금 40분 넘게 걸렸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SVO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넥서스 주술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대표적으로 앞에 보니까 have 아까 사역동사로 배웠는데 지금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죠. 왜? 이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소유의 의미, 가진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아래를 보니까 The police promised me to look into the matter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되게 골 때려요. 이거 오형식 문장으로 볼 수가 없죠. 왜? 내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조사하는 거예요? The police. 경찰이 조사하는 거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명사, 주어 같은 녀석이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근데 상식적으로 해석해 보시면 웬만하면 거의 다 풀립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요. 이렇게 끊어놓고 나면 He borrowed the drill to put up more shelves. 그가 빌린 거죠. 근데 put up 하는 거는 드릴이에요, he예요? he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드릴과 주술 관계를 갖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면 되겠고. 자, 아래 넘어가서 SVO가 ing 형태로서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먹고 또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근데 한번 설명해보면 He read the letter smiling. 아래 있는 문장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그는 읽었습니다. The letter. 그 편지를 읽었죠. smiling. 웃으면서. letter가 웃는 거예요? 그가 웃는 거예요? 그가 웃는 거죠? 그쵸? 그럼 이 smiling 뭐야? 어떻게 생긴 거야? 잘 모르시겠죠? 이런 것들을요. 유사보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분사구문의 일종이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He made his fortune playing football. 위에 있는 문장도 made his fortune. 이게 부를 쌓다라는 뜻인데 돈을 벌다. 그냥 돈을 벌었습니다. playing football. 풋볼 하면서. 이것도 일종의 분사구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서 ing가 후치 수식을 하는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넥서스 관계는 성립하죠. 왜? 제가 ing가 앞에서든 뒤에서든 명사를 꾸며주면 피수식 명사,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라고 했었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거를 뭐로 볼 수는 없다. 목적어와 목적 보어로는 볼 수가 없겠다.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C 같은 지각동사가 나오고 나서 파란색으로 쓸래요. C 같은 지각동사가 나오고 나서 목적어 나오고 ing가 나왔을 때 이거를 목적어, 목적 보어로 보지 않고 뒤에 나온 ing가 목적어를 수식하는 걸로 보면 안 됩니까? 보셔도 됩니다. as 가는 경우엔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의미가 똑같잖아. 왜? 주술 관계,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주술 관계를 갖는 것도 똑같고
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니, 주술 관계를 갖는 것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의미의 초점이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쓰였을 때는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초점 정보일수록, 중요한 정보일수록, 신정보일수록 뒤에 배치한다라는 말을 드렸었어요. 신정보니까 뒤에 둔 거잖아. 신정보. 술부가 신정보를 담당한다 말씀도 드렸었죠. 얘를 완벽한 술부처럼 구분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식하는 관계로 보는 것보다는 얘가 마치 주어의 기능을 하고 얘가 마치 동사의 기능을 하는 오형식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매끄럽게 해석이 된다고. 근데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요. 웬만한 경우에. 웬만한 경우에.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웬만하지 않은 경우가 뭔데요?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힘 같은 인칭대명사 있죠. 인칭대명사는요. 별도의 수식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ing가 나와 있어. 그러면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 보어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얘를 ing가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로 봐버리면 한 규칙을 위반하는 게 되죠. 어떤 규칙? 인칭대명사는 별도의 수식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규칙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목적어, 목적 보어로 봐야겠지. 그쵸? 이러한 상황 때문에라도 웬만하면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나 뭐 오형식 동사 뒤에 ing나 투부정사 같은 게 나왔으면 주술 관계를 갖는다 싶으면 그냥 다 오형식으로 구분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을 길게 했는데 어떻게 봐도 상관없는데 굳이 그렇게 봐야겠냐고. 배웠으면 배운 걸 써먹자고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have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 옆에 설명 적어놨죠. 해석과 문제풀이 자체는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주술 관계에 따라 풀면 됩니다. 얘가 하는 건지 얘가 당하는 건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초등학생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데요. 중고등학생만 되더라도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접근하면. 그런데 표현 자체가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가지고 이 예문들 한 번쯤 다 직접 작문해보시고 읽어보시면서 좀 익숙해지고 나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보니까 I had my watch repaired. 보면은 나는 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시계가 수리되도록. 이해되죠? 시계가 수리하는 게 아니라 수리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중학교 문법 교재에서 나오는 예문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I will have my hair cut tomorrow. I cut my hair가 아니라 I have my hair cut 이렇게 쓴다고요. 자, 나는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컷, 잘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치, 내 머리카락이 남을 자르는 게 아니라 지가 잘리는 거니까 과거분사 쓰는 게 맞겠지. 머리는 전부 다 납득되시죠? 근데 표현 자체가 되게 어색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표현들 머릿속에 박아놓고 지나가시는 게 좋다고요. 문장을 통으로 암기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는 예문과 해설을 매칭해보고 작문도 해보면서 공부하시고 나서 지나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2 넥서스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처음으로 챕터 하나를 1시간 만에 끝냈죠. 물론 시간은 길어졌지만 왜 그랬냐면 내용이 뭐 별거 없어서. 사실 이런 거 전부 다 이론적인 설명들이고 앞으로 학교 수업을 듣거나 학원 수업 같은 걸 들으실 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것 뿐이지 이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목적어, 목적, 보어 이 파트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다시 목적어, 목적, 보어 중에서도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이 파트만 제대로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제일 가르치기 싫어하는 파트 중 하나인 시제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